방출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41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 이제 슬슬 아마 일제강점기 때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41번부터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당글을 쓴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이죠.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통사 서론이에요. 한국통사.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누구의? 박은식 선생님의. 박은식 선생님은 유교 구신론 했고 한국통사를 지으셨고 또 그 다음에 2대 대통령을 하셨던 그런 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1번 조선사 연구초 누구죠? 신치호 선생님이죠. 2. 조선사회 경제사 백남원 선생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것이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죠. 한국독립운동 갑신정병부터 그 다음에 국권침탈까지의 그 내용들, 그 시기 때의 내용들, 구한말 시대 때의 내용들을 지었던 그런 분이고 4번 5천년과 조선의 얼을 강조했습니다. 정인보 선생님이고요. 정답은 3번. 42번 기억 리을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1911년 북한도를 거점을 옮긴 대종교는 뭐라는 무장독립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3.1운동 이후에 북로군정서군으로 발전하였다. 나초로 5기호 대종교 중광단이죠. 중광단. 2번 러시아 연해주에는 권오표를 기반으로 한 모가 수립되었다. 이 단체는 이상설과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대한광복군 정부죠. 대한광복군 정부죠. 1915년 의병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들을 통합하여 결성된 뭐는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군자금을 마련한 중경찰에게 조직이 드러나 해체됐다. 중경찰인가요? 군자금을 마련하던 중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상도 일대에서는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등이 중심이 되어 뭐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가담하여 각 지방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이 이제 조선국권회복단입니다. 조선국권회복단.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골라주십니다. 특히 중광단하고 대한광복정부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소위 문화통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통치 1920년대에 문화통치 1. 전국 각지에 대화숙을 설치하여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조했다. 자, 그럼 대화숙이 뭘까요? 대화숙이라는 어떤 기구예요. 기구인데 여기에서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전향해라. 이게 꼬시는 겁니다. 전향해라. 응? 배반해라. 응? 우리 친일파 되라. 이런 걸 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36년도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있어요. 조선 사상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관찰령을 합니다. 관찰을 이렇게 싹 해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그 지소를 두어요. 수시로 관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1941년도에 대화숙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친일로 전향을 시키는 그런 것들 1941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번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수가 증가했다. 그렇죠. 3번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상을 통제하고 사회운동을 탄압했다.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이 있었죠. 4번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관총독만이 부임됐다.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4번 미취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서거하자 그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고종의 장례와 더불어 관련된 것은 우리가 3.1 운동이고 순종의 기일에 맞춰서 했던 것은 이제 60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도 60만세. 1. 신간의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1929년도에
2번 광주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이것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로 같은 거고요. 1번, 2번은 3번 사회주의 계열 천도교 학생단체 등이 계획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에 발각이 돼서 사회주의 계열은 발각이 돼가지고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단체 주도로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4번 일본 도쿄 유학생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을 창설하여 참여하였다. 28 독립선언이죠. 이것이 28 독립선언.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45번 조선 의용대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의용대.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죠. 1.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가 한국광복공에 합류하였다. 그렇죠. 2.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하였다. 그렇죠. 3번 일부는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었다.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이 되는 겁니다. 조선의용군 누구의? 김두봉의. 4번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대전자랑 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한국 독립군이죠. 지청천에. 이거 외우는 법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 자 46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서 활약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죽여버리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신치호 선생님의 조선 혁명 선언입니다. 누구와 관련된 거죠? 의열단과 관련된 거죠. 김두봉 아니죠? 조선 독립동맹이죠. 앞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김상옥 네. 그 다음에 이봉창 한인애국단이죠. 김구 선생님의 나석주 의열단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과 나석주. 자 47번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에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미하여 많은 성인이 뒤를 이어 전하고 많은 현인이 강명하는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의 대발전을 하지 못하면 어째서이냐? 네. 근세에 이르러 침체의 부진이 극도에 달하여 거의 회복할 가망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만류를 추측하니 유교계의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계량 구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며 여기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3대 문제를 들여서 계량 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구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유교 구신론이죠.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님이죠. 자 1번 양명학을 토대로 대동사상을 주장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양명학 이 양명학도 유교에서 나온 것이죠. 지식과 행동의 실천을 둘 다 중요시 여기는. 2번 만세보를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쳐했다. 손병희. 3번 위정척사운동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이건 안재홍이라는 분입니다. 안재홍. 4번 독사신론을 통해 신치호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5번 신민족주의를 제창하여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네, 손진태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48번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아래의 사실 중에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토지조사 사업은 근대법에 입각해서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그렇죠. 지주 중심. 땅 소유자 중심입니다. 땅 소유자. 니은 토지조사 사업은 전통적 사유권에 입각하여 이를 정하게 조사에 추진했다. 전통적 사유권 전혀 관계없어요. 전통적인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거 무시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토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땅에서 소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소작농이 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경작권이 있어요. 이게 정통적인 우리나라의 토지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근데 토지조사 사업은 이런 경작권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디귿 토지조사 사업은 경작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리을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리을 토지조사 사업은 주로 조선인 대지주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업 결과로 이들이 가장 타격을 입었다. 대지주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느냐? 사실은 뭐 중소지주들 또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땅을 사들였어요. 공동 명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장농들,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문제였어요. 자, 49번. 다음 선언을 채택한 단체와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1번과 타협하는 자나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중심부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신철 선생님의 조선 혁명 선언입니다. 1923년도에 누구를 위해서? 의열단을 위해서. 1.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네. 2. 일제유인암살 식민통치기구 파괴를 활동 목표로 삼았다. 그렇죠. 3번. 이 단체의 소속인 이봉창은 이러한 폭사를 시도했다.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아닙니다. 4번. 후에 이 단체의 계통의 인사들은 조선 의용대를 주직했다. 그렇죠. 5번. 이 단체의 소속 원으로 나석주, 김상호, 김익상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0번. 가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제 식민통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된 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장농들은 수리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 자 소장농 가운데 토지를 잃고 소장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1920년대에 있었던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1. 조선의 교육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1943년에 제4차 교육령이고요. 2. 징병과 징용 역시 30년대. 그다음에 3번 조선어학계 강제로 해산 역시 1930년대 이후 그죠?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1942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4번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공포했다. 이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죠. 1910년대. 5번 회사력이 폐지되어 일본 자본의 침투가 증가했다. 네,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이 문제는 어느 시기 때에 있었던 것이냐. 일본의 식민 통치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51번. 다음에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르시오. 단결은 힘이다. 약자의 힘은 단결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자.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이에서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병진하여야 할 것이요. 해소는 확대 강화의 전경만 바라보고 실로 분산 와해의 허전한 광해의 헤매게만 한 것이다. 계급 진영의 강고한 수립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계급 철폐의 민족 단일당의 과오나 마찬가지로 계급 단일의 민족 진영 철폐도 중대한 과오이다. 단결해야 된다. 신간해입니다. 신간해가 이런 강령을 발표해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기억. 단체가 아닌 개인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신간해라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네, 맞는 내용이죠. 니은. 광주 학생 운동이 자극받아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개최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디귿. 비합법적인 단체로 노동쟁의와 수적쟁의를 지원하였다. 아니죠. 네,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합법적인 단체고요. 노동쟁의와 수적쟁의를 지원을 하게 된 건 신간회보다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던 것이고, 리을. 정우회선의 단체 창립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정우회라는 그 단체가 공산주의자들의 그 선언이 있었잖아요.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간회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번. 다음 중 1910년대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조선인에 한해 태형령이 적용되었다. 무시무시하게 되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맞죠? 치안유지법 20년대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10년대. 헌병경찰 10년대. 근데 여기 틀렸죠.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이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리을 정답 3번. 그 다음에 5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강도. 근데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뭐이니 최근 3.1운동의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2천만 민중의 힘 있는 진전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뿐이다. 그렇죠? 국제연맹, 평화회의 이런 데 우리의 노력을 알리자. 이게 바로 뭡니까? 외교론이죠. 외교론, 외교에 집중을 다하자. 둘째는 뭐이니 을사조약 당시에 여러 나라 공간에 빗발치듯이 빗발치던 종이 쪽지로 넘어가는 국권을 잡지 못하며 정민현의 헤이그 특사도 독립회복의 복음을 안지 못하며 차차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준비론입니다. 준비론. 준비해야 된다. 각 지사들이 국내 각지에 출몰하여 10여 년 안팎을 준비를 불렀지만 그 소득이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단체뿐이었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기억, 니은혜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무장투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외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준비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차원 선생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신철 선생님의 내용이죠. 1. 이 글의 저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저술했다. 박은식 선생님이죠. 박은식 선생님. 2. 기억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이 무정부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나키스트라고 불러요. 아나키스트. 이 정부가 오히려 인류의 역사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부가 없고 계급이 없어져야지만 나라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나키스트입니다. 신천 선생님도 아나키스트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뭐 김원봉 같은 경우도 아나키스트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교론자들은 아나키스트가 아니고요. 자, 3번 니은의 주장에 따라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준비론 아니죠. 의열단은 바로 무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4번 기억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승만이다. 그렇죠. 5번 니은은 충칭 임시정부 시기에 독립방략으로 채택되었다. 준비론이요? 아니죠. 충칭으로 갔을 때 1940년대 충칭으로 갔을 땐 무장투쟁이었잖아요. 독립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54번. 다음 일제강점기의 노래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배경이 되는 법령으로 옳은 것은 신고산이 우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랑어랑 어야 양곡 배급 적어서 콩깨국만 먹고 사누나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노래잖아요. 노래 그죠? 딸이 없어 가엾어 울고요. 어랑어랑 어야 풀만 씹는 어미소 배가 고파서 우느나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어랑어랑 어야 이름 석자 읽고서 족보 만들고 우누나 신고산이 우르르르 신고산이 우르르르. 일제강점기 빈칸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법령.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을 막 할 때 다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조선 농지령 이건 1934년도에 있었던 건데 소장 문제를 그래서 농민들을 좀 회유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령입니다. 자, 수리조합령 그러니까 1917년도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조선 소작조정령 이것도 이제 1932년도에 소작과 관련돼 가지고 나타난 것이고요. 5번 여자 정신대 근무령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 이후에 다 뜯어갑니다. 다 뜯어가요. 뭐 이런 거 죄 뜯어가고 지원병 그다음에 금부치 쇠구치 공출이죠. 그래서 이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여자 정신대 근무령 1944년도에 12살부터 40세까지 여자들을 이렇게 일을 시켰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55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1920년대 특히 23년도에 형평사라는 조직을 만들었던 바로 뭡니까? 형평운동이죠. 백정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1번 경남 진해에서 가장 먼저 아니죠.
요거 이제 주의하세요. 진짜 들어간 건 맞는데 진해가 아니라 진주입니다. 진주라고요. 2번 도시의 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하층민이 아니라 백정입니다. 백정. 3번 민족해방운동 성격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 조직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신봉적인 어떤 차별 금지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성격까지도 내포하게 됩니다. 4번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법적으로는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었고요. 5번 이 단체가 결성된 때에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이 단체가 가입됐던 때가 19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노동총동맹, 노동자들의 총동맹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과 같은 역사적 주장을 한 인물의 저서를 고르시오. 역사는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입니다.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데 신철 선생님의 주장이죠. 신철 선생님 참 많이 나오죠. 조선사 연구처, 네, 조선 상고문화사, 그렇죠. 조선 상고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안재홍 선생님이에요. 안재홍 선생님. 조선 상고사감은 조선 상고, 그러니까 신철 선생님의 역사 연구를 계승하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누굽니까? 박은선 선생님이죠. 박은선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자, 57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 문제 이게 없어요. 이 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보기 기억이 3.1운동, 니은이 60만세 운동, 디귿이 광주 학생항일운동, 리을이 수작쟁이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예, 3.1운동 맞죠? 2번 니은은 순종 장래일의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60만세 운동 맞죠? 3번 니은 준비 과정에서 60만세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여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했던 거는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를 연대하고 이런 거는 신간회잖아요. 신간회. 네, 그러니까 관계 없고. 자, 4번 디귿은 민족차별 중지, 식민교육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였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5번 리을의 대표적인 사례는 암태조 수작쟁이로 1년에 걸친 투쟁에도 효과가 없었다. 리을의 대표적인 예로 수작쟁이. 암태조 수작쟁이 같은 경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작쟁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60만세 운동. 그쵸?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926년도에 일어나가지고 27년도에 뭐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또 정오의 선언도 있었고, 그래서 민족 유일당,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간회라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져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58번. 표 가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겠습니다. 쌀 생산량과 수출량. 그냥 딱 보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생산량이 있고 수출량이 있고, 생산량이 있고 21년도에 수출량이 있습니다. 생산량, 수출량, 즉 생산량은 얼마 늘지 않는데 이 수출량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뭐와 관련된 겁니까? 이게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된 것이죠. 자, 농가 경영별 농민계급 구성 비율 1910년에 자작농이 이만큼이었는데 22년도에 줄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자작농이 줄죠. 소작농들도 점점 줄고 있죠. 자작 겸 소작농. 여기는 소작농 이렇게 자작 겸 소작농들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작농들하고 소작농들하고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자작 겸 소작농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억. 물산장려 운동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울산 장려운동 확산됐던 계기가 되는 건 바로 뭐였어요? 회사령이었죠. 관계없고요. 니은 1920년대 이후 수작쟁이가 격화됐을 것이다. 그렇죠. 디귿 미국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 이것은 언제죠? 여러분들 병참 기지화 정책 1930년대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1940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리을 만주산 조콩 등 잡곡의 수익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삼미 증식 계획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곡식을 수탈해 가버리니까 우리도 이제 부족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조콩 이런 잡곡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유시참변, 봉오동 전투, 간도 학살, 청산리 전투. 맨 처음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간도 학살이죠. 간도 학살, 그 다음에 자유시참변. 요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디귿, 기역. 정답 4번. 자, 60번. 다음 활동을 펼친 인물로 옳은 것은 1915년 국혼을 강조한 한국 통사를, 1920년에 전 세계 민중의 힘을 위한 일본 패망을 예견한 독립운동 지열사를 지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네, 박은식 선생님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달려왔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찾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80번까지 또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희망찬 마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